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받았던 프린트물 3페이지고요. 염류와 염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3페이지의 밑에 탐구활동 살짝 뛰어넘고 우선은 내용 정리부터 갈 거예요. 내용 정리에 염류와 염분 부분 볼게요. 우선은 염류와 염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염류는 자, 우리 여기 프린트물에 여기 나와요. 차이점을 알게끔요. 염류는 해수,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해수에 녹아있는 바닷물이요. 해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의미해요. 이 물질로는 여러분 왼편에 그래프 같은 거 보이죠? 이 물질로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칼륨 등등이 있어요. 염화나트륨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소금이요. 짠맛을 내는 것이고요.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염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염류보다 염분이 훨씬 많이 언급이 될 건데요. 해수 1kg, 즉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 이런 물질들의 총량을 나타낸 거예요. 그람으로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할게요. 해수 1kg이요.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요. 염류의 총량을 그람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짜기도 하고 약간 쓰기도 하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그 물질들을 염류라고 하고요. 그 물질들, 그러니까 바닷물 1000g, 1kg 속에 녹아있는 그 물질들의 총량을 우리가 염분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했죠. 염분이 훨씬 언급이 많이 될 거고요. 이 염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염분의 단위는요. PSU를 써요. 실용염분 단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PSU를 씁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해양의 바다에 평균적인 염분을 구하라고 하면 염분을 물어보면 염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앞에 요거 그래프 보면 물 965g이랑 염류 35g 더하면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1000g의 이 해수 바닷물 속에 염류 35g 녹아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전세계 평균 염분은 35PSU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해석을 하면 해수 1000g 중에서 바닷물 1000g 중에서 물이 965를 차지하는 거고요. 염류가 35g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있는 물질의 양은 35g, 그리고 물은 965. 이 두 개가 만나서 1000g을 이룬다는 얘기죠. 자, 됐나요? 그럼 우리 오른쪽에 다음 해수의 염분을 각각 구하시오. 이 문제 좀 살짝 볼게요. 해수 1000g 속에 1번 염류가 40g이 녹아있어요. 그러면 염분은 얼만큼이 될까요? 다시 한번 염분의 정의를 보세요.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1000g 속에 염류가 40g이래요. 그럼 답 그냥 나오죠? 40PSU입니다. 자, 2번이요. 해수 500g 속에 염류가 16g이 녹아있대요. 근데 염분의 그 정의가 해수 1000g이 기준이거든요. 해수 1000g. 그래서 얘를 1000으로 바꿔야 되겠죠. 곱하기 2에서 1000g으로 바꿔주면 그래요. 얘도 곱하기 2 해줘야 되죠. 그러면 32 나오겠네요. 즉 32PSU라고 해주면 됩니다. 3번이요. 물 970g과 염류, 물질, 그런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런 물질들이요. 30g을 섞어서 바닷물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얘네 둘 섞으면 결국은 1000g의 바닷물 되지 않겠어요? 그럼 1000g의 해수, 1000g 해수 속에 염류는 30g 녹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30PSU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좀 여러분의 해석,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 염분을 지금은 짠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짜다 안 짜다로만 얘기할게요. 염분이 높은 바다와 낮은 바다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그릇에 소금물이 똑같이 있어요. 소금이 10g씩 녹아있다고 쳐보세요. 소금이 모두 다 10g씩 녹아있는 똑같은 소금물이에요. 근데 이 A하고 B라고 치면 B에서 증발이 훨씬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즉 B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증발돼 버린 거예요. 그럼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B에 물이 더 적고 소금량은 똑같으니까 B가 훨씬 짜겠죠. 농도를 얘기할 때 B가 훨씬 짜겠죠. 염분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염분이 높은 바다는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증발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더 많이 물이 증발되면 짜지니까요. 근데 염분이 낮은 바다는 반대로 강수량이 더 많으면 증발량보다 훨씬 덜 짜겠죠.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A, B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A, B 소금물 똑같이 농도 똑같은 애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은 증발 생각 안 하고 여기에 A에 훨씬 물을 많이 부어준 거예요. B가 많이 왔다고 생각하면 물이 훨씬 많아지면 소금량은 A, B가 똑같은데 A에 물이 더 많아지니까 훨씬 더 덜 짜겠죠. 그래서 염분이 낮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염분이 높은 바다는 담수, 즉 짜지 않은 물, 안 짠 물, 담수의 유입이 없는 곳이어야 되겠죠. 즉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 짠 정도, 농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반대로 염분이 낮은 바다는 담수의 유입이 많은 곳일 거예요. 안 짠 물이 많이 들어오면 짠 정도가 낮아지니까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염분이 높은 바다는 해수가 어는 곳일 확률이 높아요. 해수가 어는 곳은 염분이 높아요. 해수는 이제 물이라고만 생각해주면 그 짠물에서 물 성분만 얼어지는 거니까 남은 이제 녹아있는 남은 쪽은 훨씬 짠 거잖아요. 그래서 염분이 높다고 보면 되고요. 염분이 낮은 바다는 해수가 녹아있는 곳, 해수가 녹은 곳, 녹는 곳, 그러니까 즉 물이 더 많이 존재하니까 얼음 없이 물이 많이 존재하니까 훨씬 덜 짤 거예요. 그래서 염분이 낮은 바다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위로 가볼게요. 위로 다시 탐구활동으로 갑니다. 탐구활동이요.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비율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왠지 계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한데 해보면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자, 다음 표는 여러 해역의 해수, 바닷물 1000g에 녹아있는 평균 염류의 양을 나타낸 거래요. 아까 선생님이 염분 얘기했었죠?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이야기했었어요. 자, 북극해부터 볼게요. 북극해에는 염화나트륨 이만큼, 마그네슘 요만큼, 황산마그네슘 요만큼, 기타 물질 이만큼이 녹아있대요. 해수 1000g 중에요. 그러면 북극해의 염분은 얘네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죠. 얘네를 모두 다 더해주면 염류의 양이 나올 거잖아요. 물질들의 총합양이 나오니까 얘네를 모두 더해주면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30 나옵니다. 30.0 이렇게 써줄까요? PSU고요. 동해의 염분은 얼마일까요? 염분 똑같이요. 다 더해주면 되겠죠? 요거 모두 다 더해주면 33 PSU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도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더하면 40.0 PSU가 나와요. 자, 봤죠 여러분? 해수의 염분은 북극해, 동해, 홍해에서 다 달라요. 즉, 이 바닷물, 각각의 바닷물 중에 해수 1000g 중에 녹아있는 물질의 양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보세요. 각 해역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북극해 같은 경우에는 30만큼의 염류가 녹아있는 거잖아요. 전체 염류. 그래서 30분의 이 중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요거요. 23.3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네요. 비율로 나타내야 되니까 퍼센트요. 이거 하면 대략 78%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동해 볼게요. 동해 똑같아요. 전체 33 중에서 염화나트륨은 25.6이니까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퍼센트니까 100 곱해줘요. 대략 78% 똑같이 나옵니다.
홍해도 볼게요. 홍해 얼마예요? 전체 물질 40 중에서 염화나트륨은 31.1.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면 얘 또한 78% 대략 나와요. 자, 보세요. 각 바다에서의 염분은 다 달랐어요. 녹아있는 물질의 총량은 달랐어요. 그치만 이 물 중에서 북극해의 이 물질 30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78, 동해도 33 중에서 비율은 78, 홍해도 40 중에서 비율은 78로 똑같은 거예요. 즉 염분은 다르지만 각각의 염류 종류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에 이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세 바다, 세 해역의 염분은 모두 달라요. 녹아있는 물질의 총량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염분은 다르지만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때요? 같습니다. 좀 어렵죠? 다시 밑으로 가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게요. 자, 갑니다. 밑으로 갈게요.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랑 관련이 되는 건데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A 바다와 B 바다가 있습니다. 비교해 줄게요. A라는 바다와 B라는 바다가 있어요. 자, 근데 A라는 바다에는 염분이 얼마냐면 34라고 해보세요. 34. B라는 바다의 염분은 36이에요. 예를 들면 즉 A라는 바다의 1000g의 해수 물속에는 바닷물 속에는 물질이 34만큼 녹아 있는 거예요. B 바다의 1000g의 물속에는 바닷물 속에는 36g의 물질이 녹아 있는 거예요. 염분은 다르지만 이 A 바다의 34라는 물질 염분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78%예요. 그리고 B바다에서도 염류는 36으로 조금 더 많지만 A보다 여기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이 78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A바다에서 염분이 녹아있는 총량은 34지만 얘네를 이루고 있는 염화 마그네슘의 양은 비율은 11%를 차지하는 거고요. B바다에서도 염화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양은 11%라는 얘기예요. 즉 염분은 다를 수 있지만 녹아있는 총 물질의 양은 다를 수 있지만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하다는 것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선생님 정리해 줄게요. 염분은 해역마다 다르지만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모든 바다에서 통용돼요. 적용이 돼요. 다시 한번 각 바다를 이루는 염분 총 물질의 양은 달라요. 다르지만 그 바다의 총 물질량 중에서 각각의 이런 염류들이 차지하는 비율, 퍼센트 비율은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게요.